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길에 다니다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입구에 써 있는 건물들도 있고, 또 그냥 빌라랑 똑같이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상위 건설사들이 또 대규모로 좀 크게 짓는, 또 멋있는 약간 오피스텔 같이 보이는 또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가 하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좀 중소 업체들이 짓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빌라랑 거의 완전히 흡사한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도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신축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들 또 이제 찾고 있는데, 역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역시 아파트보다 더 브랜드라든지 대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입지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빌라랑 비슷하게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빌라랑 비슷한 금액에 책정이 되는데, 반면에 그 약간 오피스텔처럼 깨끗이 지어지고 주차 공간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멋있게 지어진 것들은 분양가도 비싸고, 그리고 또 그 상위 건설 업체들도 또 계열사나 아니면 자체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공급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을지로 삼가역 쪽에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해가지고 도시형 이렇게 써 있어서 한번 클릭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현에도 뭐 분양 중 뭐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신축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총 279세대 해가지고 지상 27층 지하 1층, 분양 2020년 8월 7일, 입주 2023년 2월 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옵니다. 면적이 이렇게 66제곱부터 78제곱미터까지 있고 소규모고, 주차 대수가 205대, 총 279세대인데 205대죠. 아무래도 좀 적죠. 네.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뭐 이제 크기별로 다르겠죠. 4억 5천부터 9억 3천까지 이렇게 또 돼 있다고 나옵니다. 요건 또 다른 거네. 잘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건 주변 분양단지고, 여기 보시면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가 7억 8천부터 9억 7천 940까지 이렇게 가격이 면적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 2조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분양가 제한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주택법 5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서 2009년에 도입을 했는데, 주택으로 각종 규제에서 적용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 법에서 이제 적용 특례로 얘기합니다. 적용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빠른 공급이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적용 특례 근거 규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살펴보면, 소음 데시벨이 일반 공동주택이 실외는 65데시벨 미만, 실내는 45데시벨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규제의 적용을 덜 받다 보니 좀 더 빨리 짓고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 소형 아파트, 부대 시설이 없는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또는 2개 이상으로 된 빌라, 때로는 오피스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서울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은 주택법 36조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원룸형 주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세 번째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원룸형 주택을 보면 이 다음 항목들을 모두 충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단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로 또 공간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세대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소위 빌라나 주택에서 보는 뭐 반지하 이런 게 없죠. 두 번째로는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건축법 5조 그리고 4조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총 층수를 5층까지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5층 이상이 되면 뭐라 그러죠? 이거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동밖에 없어 그러면 나 홀로 아파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떼봤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 한번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또 다세대 주택인데 건축법 5조 그리고 4조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엔 요것도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원룸형 주택이랑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놓고 아래층에 원룸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맨 윗세대는 이제 85제곱미터 초과죠. 초과로 원룸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맨 위층은 이제 주인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8호 초과입니다. 초과. 네, 8호 초과로 한 세대를 크게 해서 주인이 사는 세대. 이런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됩니다. 연립과 다세대의 종류를 참고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3조에서 공동주택 범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일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층수가 4개 층인 주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리고 취득세가 낮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비해서 취득세가 낮고 전용 면적보다 넓은 실사용 면적, 요거는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보신 분이나 매수해서 아니면 임장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건축물 대장에서 나오는 그 전용 면적이랑 비교도 안 되게 생각보다 막상 들어가면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또는 막 이렇게 앞에 막 그 화단이라든지 뭐 약간 그 소규모 텃밭을 운영할 수 있게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게끔 텃밭이나 뭐 테라스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 전용 면적에서는 굉장히 조그맣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텃밭까지 포함을 하면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큰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외부 소음이나 어떤 건축의 배치 그런 부분에서 규제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차 면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러지, 약간 좀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허술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고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1가구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투자나 아니면 거주용으로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